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잭슨 홀 미팅 다 보셨죠? 잭슨 홀 미팅에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준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어, 상승으로 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자,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이제 대표적으로 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4.5, 테슬라는 4.5, 9. 그리고 이제 그 좀 상승률 큰 종목이 또 루시드, 네, 또 리비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8%, 9% 이렇게. 루시드는 지금 사실상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예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다른 차트들도 이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매물대를 이렇게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이 더 예상이 되고요. 이 경우에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긋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어, 아직 전고점 돌파 안 했네. 네,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이제 정상적인 경로를 간다면 이것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당연한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긋지 말고 이렇게 그어 놓으면 이미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갈까 말까 고민할 게 아니라 더 간다. 자,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자,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깨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예, 그래서 패턴대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야겠죠. 근데 아직은 돌파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안심할 상태는 아닙니다. 음, 그리고 이제 분봉 상태로 가서 보시면은 자, 이런 상태인데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공간이 만들어졌고 내려가려다가 한번 이제 지지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승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이 반등은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 상승은 나쁜 상승이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상승으로 이어져야겠고, 어, 어, 그다음에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높죠. 예. 근데 패턴상 모습을 보면은 이제 어, 우리나라 주가로 보자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그 위치가 좀 중요한데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그 저게 많아요. 그 페이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5선 깨고 반등 나오면은 그 다음에 가는 듯 하다가 무너지고 그냥 무너지고 막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래요. 이제 어제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을 보고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고 다 확인하고 가서 사신 거겠죠. 이분들이 이제 음, 윽박 지른다고 해야 될까? 자, 내가 샀으니까 내 뒤에 사람들 이 주식 사서 올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주가를 안 올려주면은 왜 안 올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후발주자들은 항상 이제 가격을 봅니다. 어, 내가 저 비싼 것을 여기서 이렇게 급등한 주가를 내가 가서 저 주식을 내가 사서 올려줘야 될까? 이렇게. 예.
항상 이제 후발주자들은 뭘 생각하냐면 먹을 떡을 생각합니다. 어, 먹을 떡이 많을 것 같다 하면은 가서 매수를 하지만 어, 먹을 떡이 좀 적을 것 같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요걸 생각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어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사서 뭐 무슨 영광을 누리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자, 보시면은 예, 자,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자, 메타는 좀 빠졌네요. 자, 알파벳도 이제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적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거래량이 적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매매 공방전이 펼쳐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승세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매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리즘 매매라고 하잖아요. 이 알고리즘들은 AI들, 예, 그 헤지 펀드들, 예, 일일이 사람이 수천 개 종목을 다 일일이 매매하지 않죠. 입력을 해놓고 이렇게 매매하는데 이 알고리즘들은 매수가 들어오는 강도를 아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호재가 터지고 매수 강도가 세게 들어온다. 그에 대해서 이제 매도를 나서게 되거든요. 어, 어쨌든 알고리즘이 느끼기에는 지금 뭐 그렇게 뭐 세게 막 이렇게 대응할 적은 없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날 보면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질 때가 있죠. 음, 이럴 때는 이제 막 서로 매매 공방전이 엄청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공방전이 치열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식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주식의 주인이 바뀌니까 고점이 나오는 거고요. 어, 내려오면서 주식의 주인이 바뀌면서 저점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지금 아직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 모습을 좋은 면으로 볼 수도 있고 나쁜 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쓸 힘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고 호재가 터졌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지 않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이제 테슬라를 보면서 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보면서 한 5% 정도가 상승을 하길래 음, 까짓 거 그냥 10% 가죠 뭐. 예. 이 파월 의장이 엄청난 호재를 보여줬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시기가 왔다. 그리고 어, 미국의 경제는 모든 게 안정적이다. 예. 그리고 이제 자화자찬을 했죠. 이게 모두 우리 금융 정책의 성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예. 그러면 왜 5%만 상승하지? 10% 가야지. 네. 왜 계속 안 갈까? 그리고 이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어제 같은 날 이것을 하락으로 거꾸로 이제 하방으로까지 가기에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도 못 샀고 여기서도 못 샀다. 요 초반에도 못 샀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런 이제 생각이 사람들 머리에 이제 돌았겠죠. 그래서 내려보다가 이제 지지가 됐고, 예. 그다음에 올라가니까 따라서 이제 사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런 이제 심리 과정이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차트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런 차트라는 그림을 보면서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이제 차트에 드러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제
지금 상승 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어, 우리 인간 행동에서 보면 이 관심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그 영향을 끼치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어, 사이클 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이클 타는 친구를 만나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예, 점차 사이클 관련 용품을 하나씩 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전거를 빌려서 타보고 요게 이제 계속해서 지출을 하죠, 돈을. 예. 근데 관심이 없는 곳에는 사람은 돈을 지출하지 않죠. 예. 그래서 예, 이 관심이 모든 것을 그 유발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상승 쪽에 있느냐, 상승 쪽에 있다 하면 사람들은 지갑을 열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루 전에는 이제 우려에 의해서 하락을 했고, 근데 전혀 지지를 못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좋은 말 해주니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르죠, 형태가. 예. 여기서는 쫙 내렸는데 여기서는 쫙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상승에 대해서 완전히 풀 베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예. 풀 베팅으로 들어갔다면 주가가 조금 더 이제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보다도 어, 전날에 이제 반대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갔을 거란 말이죠. 한 7% 정도는 가였어야 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어제 모습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상승을 가면서도 걱정을 했다. 예. 하지만 이제 후발주자들이 와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어, 그 차익 실현을 좀 받아냈고 그다음에 뒤에서 조금 매수를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상승 모습이 그렇게 뭐랄까 좀 아주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두고 볼 거 없다 그냥 무조건 매수야 하면서 자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의 시대야. 그러니까 뭐 생각 이러고도 저런 거 뭐 생각하고 자지고 할 거 없어. 예. 자, 금리 인하해서 이제 막 금리 떨어지고 하면은 어 세상에 돈이 풀리고 그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그냥 우리 앞에는 탄탄대로야. 음. 근데 그렇게 해서 걱정할 거 없어 하면서 가야 되는데 뭔가 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이제 반등은 그냥 폭발적인 반등이 아니라 예. 그래서 사람들 모습이 좀 신중하다. 어. 신중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좀 상승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관심에 의해서 사람들은 돈을 쓰기 때문에 그 관심을 잘 그 연구해 보면 좋으시겠죠. 음, 그래서 이제 그게 됐고 이제 주말 사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의 생각이 정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본격적인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자 이제 월요일부터 내 뒤에 사람들이 이걸 매수해서 주가를 올려주겠지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뒤에 사람들은 여기도 못 샀잖아요. 더 높아진 가격에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은 고민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고민이 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장 해제 돼가지고 아유 이제라도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할 수 있게끔 어떤 뉴스가 나와줘야 돼요. 혹은
세력이 그냥 주가를 밀어 올려 버리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밑에서 매집한 세력들이 이거 하나로 다 돈을 털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밀어 올려서 돈을 털어야겠죠. 괜찮은데 엔비디아는 상당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력의 수익 매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핵심은 이거죠. 그동안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의 연속을 내왔는데 이번에도 또 연속을 낼까? 그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이 H100, 자 H100 칩을, 그러니까 이거죠. 생산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캐파 있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 한 달에 몇 개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드웨어 회사들은 이게 문제예요. 테슬라도 그렇지만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생산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 실적 서프라이즈는 생산 판매가 인상으로 서프라이즈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칩은 뭐 인기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지난 분기보다 돈을 더 벌었을까? 지금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올라가거나 판매가를 인상시키거나. 근데 속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지난 분기보다 또 판매가를 한 30% 정도, 그러니까 뭐 4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아버리고 이렇게 됐나.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이 되어서 나오는 족족히 100%다 팔고 있겠죠. 예. 설마 뭐 재고가 생기진 않겠죠. 예. 그리고 TSMC 같은 데서 생산량을 늘려버렸다. 그렇다면은 이 판매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판매량을 늘렸다 하면 이제 총 매출이 이제 올라가겠죠. 예. 그 지금 판매가를 많이 올렸는데 그동안 더 이상 판매가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제 뭐 양을 많이 팔았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거예요, 시장이. 예. 근데 이제 생산 능력을 뭐 더 늘리기는 좀 어렵고, 어, 어차피 뭐 100%막 풀 가동시켜서 지금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판매가 인상을 추가로 이루어졌나. 근데 이 판매가 인상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분기에 또다시 서프라이즈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우리가 통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격 저항선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계속해서 인상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손님이 떨어져 나가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H100 칩의 가격은 한계를 맞이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 사실은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하던 것을 4천만 원을 판다고 하던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높아진 주가를 더 밀어 올려야 되잖아요. 이제 129인데 이것을 160까지 혹은 150까지 밀어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에, 뭔가 서프라이즈가 필요하거든요. 에, 그래서 엔비디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테슬라에서 우리가 겪은 건데, 예전에 테슬라에서 겪은 건데, 어, 이 기대치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만큼의 이제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내줘야 되는데,
어, 그게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도 또 판매가 인상을 시켰나?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됩니다. 어,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추가적인 서프라이즈를 내주지 못했다 해서 전체 시장이 경기 침체인가 본데 하면서 이렇게 무너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예. 엔비디아 회사의 하나의 문제지. 예, 무슨 뭐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전히 많이 만들고 잘 팔고 있고 한데 예, 뭐 끝없이 가격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천만 원짜리를 막 1억에 팔 수는 없잖아요. 뭐 한 4천만 원, 뭐 이렇게 5천만 원에 파는 건 이해한다 치고 그렇다고 뭐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예. 뭐 8억짜리 이걸 인기가 좋다고 뭐 80억에 팔 수는 없잖아요. 이걸 네. 이제 그런 거죠.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회사 자체가 이제 그동안 그랬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전체 경제를 대표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전체 경제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죠. 자, AI 이제 호황.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다시 판매가를 인상시켜서 돈을 완전히 긁어 모았다. 그러면 여전히 어, 그 기업들이 AI의 경쟁적인 투자가 아직도 더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뭐랄까 이 AI 산업군에 대한 이쪽 종목들에 대한 그런 것은 대표할 수 있겠지만 예, 전체 어떤 경제 산업을 대표할 수는 없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 나오는지 이제 보시고 주말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많은 평가들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미래가 밝아 보인다. 그런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게 되면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이제 주가가 또 한번 쭉 가겠죠.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